오늘은 오랜만에 사회 뉴스보다 정치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뉴스가 오늘은 우리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퇴청하려고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걸 불허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이석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조영교님이 좀 지각 좀 고치세요. 맨날 늦으면 말이 많아. 네? 말이 잘못됐으니까 예, 이게 얘기해야지. 말이 나오지. 포장치기라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들더라고. 성냥치기 셧다마우스. 양치기가 누구지? 내가 법적 수치 맞아야 될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아까 질의 시간은 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상권 분리, 또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이석 빨리 허가하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는 장면이고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왜 안 보내줍니까? 참고인이 왜 못 나가게 합니까? 오늘 실시간 유튜브 댓글에 쌈질한 뉴스 또 봐야 되나, 민생부터 챙겨라 이런 말씀 주고 계시는데 극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 싸움질은 여야의 단순한 싸움질이 아니고 우리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 의원님,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된다. 이런 모두 발언을 했음에도 모두 발언만 하고 이석하는 그 관례가 오늘 깨졌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때문이죠. 처음부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여권, 그중에서도 특히 추미애 위원장의 방침은 사실은 헌법이나 아니면 법원조직법이나 이런 곳의 그 입법 규정, 취지 모두 다 위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좀 그 망신 주기를 하겠다 이런 큰 정치적 목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마 그런 부분을 꽤 알고서 그 국회에 출석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이유는 그동안의 관행이 인사말 하고요. 그 이석한 뒤에 이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마무리 인사말을 또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본인이 그 여당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런 관행을 거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또 정치적 대응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관행과 대법원장으로서의 품격 이걸 지키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어찌 보면 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예. 그 선택을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역으로 이용해서 망신 주기에 활용했다. 또는 그 대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기에 활용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을 90분간 난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90분 동안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시켜 놓고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음이요. 조인삼 부위원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 앞서 저희가 육성을 들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석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뭐 삼권 분립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긴 하죠. 근데 삼권 분립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곡해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입법부 차원에서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불가능한 건가요? 행정부에 있는 각종 고위 공무원들을 부를 수가 없는 건가요? 삼권 분립의 의미는 입법부의 권한도 존중을 하라는 겁니다. 입법부 입장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법부 수장인 지금 조 대법원장께서는 지금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행과 관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 이전에는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질문할 만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죠. 불법적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법부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속하게 속도전을 내면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루어졌는지, 지기현 재판부의 그런 구속 취소와 지기현 재판부의 그런 비위 사실에 대해서 사법부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하는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삼권 분립을 들이대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으로 사법부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